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둘 중에 하나가 역전세 위험이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걸까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도 집을 사야 된다. 지금도 집값이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짓거리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비싸게 팔아넘기고 떠넘기려고 하는 수작이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역전세 위험이 있다.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분쟁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6월달에 금융경제 이슈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 거기에 보면 4월 기준에 역전세 위험 가구가 102만 가구랍니다. 전체 전세 가구의 절반이 넘는 수치라는데요. 작년 1월 기준 역전세 주택이 51만이었는데 무려 1년 반 만에 2배가 는 겁니다. 꽤 충격적이죠. 현재 역전세 주택의 현재 전세금은 기존 보증금보다 평균 한 7천만원 정도 낮다라고 한답니다. 이래저래 차이가 상위 1%에 해당되는 가구는 3억 6천이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꽤 안 좋아지는 거죠. 그동안에 왜 저렇게 전세금이 올랐던 걸까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방만하게 해준 탓인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신용 등급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전세 대출을 해준 탓에 집값이 저 모양이 됐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역전세가 심해지고 깡통 전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전세금이 내려가는 건 집값 하락도 동반으로 일으킨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댓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보증금 못 돌려받는 세입자는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집주인들한테 대출을 풀든 국가가 대신해주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댓글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전세 사기를 당한 이들이 많이 충격을 겪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공포에 들고 있다고 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값은 더 내려가고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 꽤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보면 거의 맞죠.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이 그 빚을 처치 못해가지고 많이 몰라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겠죠. 무리하게 빚지는 걸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반대로 다시 사람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또 조작을 하고 또 분위기를 띄운다라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꽤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이들이 다주택, 다중채무자가 되었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600만 금융노예가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는 아마도 비디오죠. 꽤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됩니다. 씁쓸하죠. 나라가 국민들을 상대로 사실상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너무 심하죠. 너무 막장입니다. 앞으로 그 당했던 이들이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많이 힘들어지죠.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고 범죄에 동원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겠죠. 두고 봐야 됩니다. 절대로 함부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에서는 나라 자체가 국민들을 위해서 사기치고 뒤통수 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치고 뒤통친 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정부가 제대로 된 처벌을 할까요? 안 하죠. 이전 정부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처벌하고 하다 보면 결국 자기들을 후원해주는 그 물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나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함부로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힘없는 서민들만, 국민들만 다 뒤통수 맞고 다 곤욕스러운 삶을 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걸
우리는 옆에서 지켜봤지만 일본과 다르다. 한국의 부동산은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결국 앞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관련해서 찬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전세시장도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금 내려갑니다. 주택담보대출 안 해주면 매매가액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고가로 거래하고 싶은데 집주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사람들이 관심 안 보이고 안 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점점점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물건 가격은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는데 팔고 싶은 판매자 입장에서 가격만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외면받는 거죠. 거래가 줄어드는 거죠. 지금은 정부가 부동산 관련한 거래 세금도 안 고친다고 하잖아요. 전세 가격, 부동산 가격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그 부작용이 이제 터져나오고 있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두고 봐야죠. 올해 힘들죠. 내년은 내년대로 더 힘들 거고요. 앞으로 최소 4, 5년간은 부동산 관련해서 꽤 찬바람이 분다. 지금은 부동산 따위가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왜냐? 지금은 부동산 살지 말지 고민할 겨를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듭니다. 삶이 안 괜찮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몰락하고 무너질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뉴스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괜찮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더 정신 차리고 더 겁내고 더 염려하면서 지내도 늦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지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두고 보고 또 두고 봐야 됩니다. 삶이 참 어렵습니다.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부동산으로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욕심부렸다가는 부동산 때문에 인생이 멸망하게 됩니다. 너무 쉽게 너무 크게 큰 기대를 부동산에 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부동산은 주거, 실거주하는 수단이 될 것이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할 때 즉 가격이 많이 내려갔을 때 또 누군가는 정말 큰 대박을 가져가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시기를 정말 맞추긴 어렵다. 그래서 최대한 실수요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함부로 투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